이 영상보다 영어 듣기 정복 관련해서 자세하고 체계적으로 설명하는 영상은 없을 겁니다. 이거는 좀 끝까지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결론이 끝에 나오기 때문에 그 과정을 다 들으셔야 되거든요. 이건 진짜 제가 1000% 자신 있는데 정말 빠르면 1년, 이제 보편적으로는 2년, 3년 지나죠? 영어 귀 뚫렸다는 분들 정말 많이 나오실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한테 누가 영어 공부 관심 있다, 너 이것부터 먼저 봐 하는 영상이 될 겁니다. 제목 같이 읽어보면은 미드 이렇게 100편 보세요. 근데 이게 조금 수정을 해야 돼요. 그냥 쉽게 말해서 미드라고 한 건데, 미드는 그냥 시리즈 말고 에피소드 하나는 좀 짧죠. 20분짜리도 있고 뭐 40분짜리도 있고. 엄밀히 말하면 영화입니다. 영화. 미드 한 편으로 따지면은 한 300편 보면 되겠죠. 그렇죠? 왜냐면 시간이 상대적으로 좀 짧으니까요. 근데 이것만큼 진짜 완벽한 공부가 없고, 그 대신 이게 생각보다 막연하게 도전하면 안 돼요. 체계적으로 도전을 해야 됩니다. 자, 제가 우리나라에 관련 영상 다 봤을 거예요. 자막 켜고 봐야 하나요? 끄고 봐야 하나요? 그러니까 영어 좀 하신다는 선생님들이 그걸 되게 설명을 많이 해주시는데 입장이 다 달라요. 켜고 봐야 한다는 사람이 있고 끄고 봐야 한다는 사람이 있고. 근데 둘 다 맞습니다. 근데 되게 중요한 거는 그 원리가 모두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되게 중요한 게 초보랑 중급, 왜냐면 고급은 필요가 없죠. 이미 그들은 듣기를 잘하니까. 초보랑 중급은 다르게 접근해야 돼요. 이거를 진짜 제가 거의 다 봤거든요. 영어 듣기 관련해서. 이거를 정확하게 정리해주는 분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실제로 막 영어 능력이 뛰어나갖고 이미 잘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해주는 게 아니라 저도 지금 하나씩 하고 있는 사람이고, 실제로 제가 어떻게 뚫리고 있는지 보여드릴게요. 자, 제가 지금 8편 봤어요. 8편 봤습니다. 근데 8편 볼 때 여러분, 일단 중요한 거, 자막 켜고 봐야 하나요? 끄고 봐야 하나인데, 일단은 그거를 확인하고 시작을 하셔야 돼요. 이게 영자막이 있나? 당연히 한글 자막은 있겠죠. 영자막이 없는 거는 일단은 나중에 보세요. 실력이 느신 다음에. 왜냐면은 내가 이게 들렸는지 안 들렸는지 확인하려면은 영자막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8개 보고 있고, 저는 100개를 결국엔 볼 거거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보는지도 제가 뒤에 다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근데 제가 여러분 이거를 찍게 된 계기가 있어요. 인턴 다 아실 거예요. 그렇죠? 인턴은 진짜 명작이니까요. 그다음에 인기도 많았고. 근데 배드맘스라고 김지현 선생님이 이것도 한번 봐보라 그래서 봤는데, 이 인턴을 보면서 제가 여기에서 그러니까 I was playing hooky. 플레이 후키가 여러분 뭐냐면은 땡땡이 치다예요. 그러니까 은퇴하고 나서 이렇게 막 세계 여행 다니니까 나는 일종의 이렇게 땡땡이 치는 느낌이 들어서 기분이 좋았고 재밌었다. 그 말에 나오는 말이거든요. 플레잉 후키예요. 근데 배드맘스, 그거를 제가 이 인턴에서 배웠어요. 인턴에서. 근데 배드맘스를 보는데 딸이 뭐 만다린 클래스에 가야 되는데 그거 이제 막 힘들다고 하니까 We are gonna play hooky 딱 그러는 거예요. 이게 진짜 고작 8편 들었는데 여기서 오버랩이 생각보다 많거든요. 와, 그때 여러분 진짜 쾌감은, 그 다음에 그렇게 배운 거는 그냥 여러분 뇌에 박히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여러분 거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듣기 전략부터 말씀드릴게요. 초보랑 중급이랑 다 똑같아요. 이게 진짜 중요해요. 스트레스는 당연히 있겠지만 그걸 무시해야 돼요. 왜냐면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100%가 안 들릴 거예요. 그걸 제가 사례를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이게 왜냐면은 우리가 실제 영어 듣기랑 우리 지금 실력이랑 갭이 생각보다 크기 때문에 안 들리는 순간이 너무 많아요. 제가 이제 최근에 요거는 이제 한글 자막으로 보고 있거든요. 요거 좀 많이 어려웠어요. 여기 여자 주인공분이 말을 너무 빨리 하는데 너무 어려웠어요. 요거는 진짜 안 들릴 땐 너무 안 들렸어요. 근데 그런 것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러냐? 스트레스를 받아버리면 결국엔 포기하게 되니까. 왜? 무조건 듣는 만큼 실력이 올라가거든요. 무조건이에요. 무조건. 그거는 기울기는 다 다르겠죠? 근데 이거는 무조건 듣는 만큼 올라가요. 근데 멍 때리듯이 들으면 안 되고요. 배고프게 들어야 돼요. 이게 되게 구체적인 조언입니다. 배고프게 듣는다는 거는 집중해서 에너지 소모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듣는 만큼 계속 듣게 돼요. 듣는 만큼 계속 늘게 됩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무조건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 들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진짜 이거는 영어 공부에 되게 철학인데, 말하기 못하는 거에 여러분 너무 스트레스를 받지 마세요. 근데 듣기를 먼저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린이들이 영어를 잘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어린이들이 웨이크업을 픽업을 빨리 하는 거는 일단 민간기도 있겠지만, 여러분 그 어린이들이 자연스럽게 언어를 배우는 게 아기가 한마디 듣고 한마디 철석같이 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몇백 번 듣고 따라하는 거예요. 몇백 번. 근데 우린 그걸 간과해요. 근데 왜 듣기가 말하기보다 중요하냐면, 일단 우린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어서 그러니까 외국어로, 영어로 어떤 정보를 습득할 기회는 많지만 말할 기회는 생각보다 없어요. 그게 현실이에요. 그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듣기에 어떤 우리의 뭐랄까 인생에서 능력적 가치라 그래야 되나요? 그거가 더 높아요. 그 다음에 이제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일단은 저는 외국에서 살아봤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개떡같이 말해도 외국인은 찰떡같이 알아들을 수가 있어요. 근데 외국인은 개떡같이 말하는 거 아니잖아요. 똑바로 말할 거잖아요. 그렇죠? 외국인이 찰떡같이 말해도 우리는 개떡같이 알아들어요. 그래서 듣기가 무너지면은 대화가 안 돼요. 예를 들면 그런 비대칭적인 상황을 만들어 볼게요. 어떤 사람이 말은 너무 잘하는데 듣기가 안 돼. 어떤 사람은 말하기는 조금밖에 못하는데 듣기는 100%야. 그러면은 이게 결국엔 평균은 똑같으니까 대화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게 똑같을까요? 평균적으로? 전혀 그렇지 않아요. 듣기가 안 되면 대화가 아예 안 되는 거예요. 듣기가 안 되면 대화가 아예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너무 말하기에 스트레스를 받지 마시고 듣기에 집중을 하세요. 왜냐면은 듣기 공부는 말하기 공부보다 상대적으로 쉽고, 많이 들으면은 여러분은 말하기를 훈련한 적이 없지만 자동적으로 말하기가 튀어나오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좋아하는 거 걸리면 진짜 이거는 완전 땡큐입니다. 그래서 좋아하는 거 잘 선정하시고, 또 나오네요. 적극적으로 들어야 돼요. 필요하면은 궁금한 부분을 찾아봐야 돼요. 그래서 진짜 이거는 오래 걸리는 1년 이상 걸리는 작업이니까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냥 계속 들어야 돼요. 그 대신 이제 넷플릭스나 유튜브나 디즈니 플러스 같이 너무 좋은 툴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보다 영어 공부하기에 좋은 시절이 없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왜 100%가 없는지. 요게 아까 그 상사 어쩌고저쩌고 그 영화 있잖아요. 이거야. You have Dave Matthews concentration face. 이거 해석돼요. 너는 데이브 매튜에 집중하는 얼굴을 가졌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게 자연스러운 해석이겠죠. 그렇죠? 근데 저는 데이브 매튜가 누군지 몰라요. 그래서 이 말이 한글로도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여러분 되게 듣기 하면서 스트레스 받는 거가, 예를 들면 내가 안 들려서 스트레스 받는 게 50이다. 그럼 여기서 20 빼야 돼요. 이거는 한글로 들어도 모르는 것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거를 모르고 50을 다 스트레스로 받아버리죠. 포기하게 돼요. 그러니까 안 포기하는 방향으로 최대한, 그러니까 임계점을 낮추면서, 그러니까 이 진입장벽을 낮추면서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걸 잘 몰라. 이거는 제가 실제로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깨달은 부분들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 여자분이 그러니까 그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나는 혀가 딱딱해진다. 뭐 이런 표현을 쓰는데, 거기서 혀가 딱딱해질다고 할 때 에트로피라는 말을 쓰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상사들 데이트를 셋업해 주는 건데, 그들한테 데이트라고 냅두면 안 되고 우리 뒤에서 코치를 해야 된다. 그거는 뭐냐면은 아기 새를 둥지 밖으로 던지면 그냥 죽는다. 그들을 돌봐줘야 된다. 그래서 죽는다고 표현할 때 carrying to death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비틀비틀 죽음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적극적으로 찾으셔야 되는데, 저는 모르는 단어를 무조건 영어 독립 단어로만 찾아요. 왜? 여기 안 나온 단어는 뭐예요? 자주 쓰는 단어가 아니라는 거. 안 외워요, 그거는. 근데 이것도 보세요. 이것도 제가 모르는 단어니까 찾은 건데, 우리 영화랑 테드에 안 들어있잖아요. 생각보다 자주 쓰는 단어는 아닌 거고, 요건 인간관계론에 나왔었네, 에트로피는. 근데 이것도 많이 쓰는 단어는 아닌데, 그래도 이제 요런 거 외워야 그런 부분이 들리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일단은 단어를 모르는 상태에서 요거 듣기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근데 그래도 그런 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가 뒷부분에 알려드릴게요. 일단은 단어를 5,000개는 무조건 알아야 돼요. 5,000개. 제가 보여드릴게요. 예를 들면 이건 영화도 아니야. 그 대신 이건 50분짜리 스티브 잡스 인터뷰인데, 여러분
우리 영어 독립 복화가 3,000개짜리잖아요. 그거는 여기 동화에서 스피노프로 단어장으로 만든 거예요. 3,000개면 몇이에요? 요거 스티브 잡스가 진짜 대단한 게 쉬운 말로만 여러분도 요거 치면은 나와요. 쉬운 말로만 연설을 해요. 그래서 동화만 외워도 94.5%고 5,000개 외우면 98%예요. 근데 이거는 50분이라서 상대적으로 짧고 스티브 잡스가 쉬운 말만 얘기를 하는데 제가 행오버 이 영화를 스크립트를 통째로 분석을 했어요. 어때요? 동화니까 이제 조금 떨어지죠. 이게 양이 기니까 92%. 근데 여러분 재밌는 거 있죠? 요거는 갑자기 87% 낮죠. 왜? 구어가 아니니까. 구어가 아니니까. 이거는 written English니까. 이건 formal한 English니까 책 읽는 거에는 이 신문 데이터가 유리하겠죠. 근데 뭐예요? 영화는 좋죠. 여러분 동화 데이터가 좋네요. 여기서 왜? 그러니까 동화는 여러분 쉬운 단어를 많이 쓰기 때문에 여러분 일상 회화에는 쉬운 단어를 많이 쓰는 거예요. 구동사들 그래서 많이 쓰는 거고. 영화 5,000개니까 95%. 95%라는 건 여러분 100단어가 나오면 5단어는 여전히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은 20문장 중에서 한 문장씩은 모르는 단어가 반드시 나오는 거죠. 반드시 나오는 거죠. 근데 예를 들어 어떤 게 뭐 3개, 4개 이렇게 짧아진다. 그럼 더 나올 수도 있고요. 그래서 테드. 그러니까 요거는 영화가 확실히 표본이 좋네요. 테드가 7,000개라고 해도 많이 올라가지 않네요. 왜냐하면 테드는 상대적으로 written English에 가까운 거를 이게 쓴 거를 발표하는 거니까. 근데 여러분 저희가 이 영어 독립이 데이터가 우리나라에 저희밖에 이런 게 없고 이게 나름 원류로 올라가면 10년 아이디어를 개발한 거기 때문에 실제 개발 기간도 4, 5년이기 때문에 그냥 우리나라에서 독보적 1위예요. 이 단어장도 그냥 독보적 1위고. 그래서 5,000개를 모르면은 여러분들이 요 아까 100개 보기가 안 돼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효율이 말도 안 되게 떨어져요. 그거는 뭐냐면은 사이드 브레이크 그냥 땡긴 다음에 계속 자동차 가는 거예요. 가겠죠? 끼끼거리면서 내리고 가면 되는데 그걸 계속 올리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이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5,000개 타령을 하는 거예요, 제가. 그 다음에 이 크리스 론스데일이 뭐라 그랬어요? 3,000개 알면은 그 언어를 아는 거다. 여기 보세요, 여러분. 3,000개 아니까 92%잖아요. 3,000개 아니까 94%잖아요. 이게 3,000 몇만 명이 본 강연인데 이거를 진짜 제대로 저희처럼 보여주는 건 우리나라에는 저희밖에 없고 외국에도 없을 거예요. 그래서 영어 독립 단어로 무조건 하셔야 돼요. 무조건. 그러면서 미드를 보시면서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은 영어 독립으로 검색을 해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거기 안 나온다. 그래도 이제 네이버를 한번 보시는데 외울 필요는 없다. 그냥 그거는 열심히 외울 필요는 없고 흘려 듣는 정도여서 또 나오면 또 외우면 된다. 그 정도로 하시면 돼요. 그게 효율이에요. 제가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이걸 하면서 계속 알아듣고 있고 머니볼 같은 거는 진짜 많이 알아들었어요. 머니볼 같은 거는. 너무 좋죠. 그 다음에 이제 5,000개 외웠어? 그래도 안 들리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왜냐하면 구동사 때문에 그래. 구동사. figure out 계속 쓰거든요. find out, work on 계속 나오거든요. 구동사 때문에 그래. 구동사. 우리가 구동사를 반드시 배워야 돼. 반드시. 그건 누구한테 배우면 된다? 그 다음에 구동사뿐만 아니라 영어식 사고를 배워야 돼요. 영어식 사고. 그건 제가 이따 좀 영상 보였는데 요거 설명 안 드렸네요. 여러분, 그러니까 초보분들은 이 영어 독립 복화 3,000으로 외우시면 되시고 그게 동화로 있기 때문에 나는 책보다는 그냥 이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로 하는 걸 선호한다. 그분들은 영어 독립 단어로 외우시면 되시고 나는 그래도 이게 책으로 공부하는 게 좋더라. 그럼 영어 독립 복화 3,000으로 하시면 돼요. 제가 이거 맨날 말하거든요. 시중에서 가장 1등 단어장이라고. 왜? 일단은 여기 시중에 있는 나온 단어장들 이 순서가 어떤 근거냐? 없어요. 근거가 없어요. 저희는 진짜 몇 법칙 이 크리스 론스데일 교수가 말한 걸 그대로 단어장으로 만든 거예요. 그 다음에 영어 고수 선생님들이 여기 뭐예요? 예문 다 써줬죠. 그 예문이 아니라 이 단어에 대한 설명 있는 단어장이 거의 시중에 없어요. 5%도 안 될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면서 예문이 2개씩 있는 거. 그 다음에 일러스트레이션 있고 단톡방 있고. 영어 독립 복화는 독보적 1위 단어장입니다. 딴 단어장으로 외우는 게 좀 안타까울 정도예요. 그 다음에 뭐 시스템은 뭐 영어 독립 단어는 말할 것도 없고 그냥 이거는 전 세계에서 1등 시스템.
그래서 김재호 선생님 영어 회화 100이랑 구동사 여러분 미친 책인데 무조건 인강을 들으셔야 돼요. 그냥 영어의 신이에요. 신. 제가 요번에는 이거는 깜빡하고 안 들을까 봐 여기다 써놨어. 77-1 반드시 같이 시청. 왜냐면은 듣고 나시면은 단어를 알아도 영어의 구조와 구동사를 모르면 이게 듣기가 안 되겠구나. 제가 여러분 42년 살면서 생뚱맞게 이거를 그냥 갑자기 하는 게 아니에요. 김재우의 영어 회화백을 완전 씹어 먹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저는 이미 단어는 많이 외웠고. 그러니까 이 과정이 재밌는 거예요, 저는요. 그래서 약간 미친 사람처럼 말하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같이 볼게요. 요거 5배속, 그러니까 5배속이래. 1.5배속으로 볼 거거든요. 좀 빨리 들리실 거예요. 1.5배속이에요. 그래서 한 5분 보시면 돼요. 그 정도는 아니다라고 말하기. We are not there yet.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재호입니다. 오늘 데이 77 학습도 즐겁게 해보자고요. 자, 오늘은 제목 보시면은 아직 그 정도는 아니다라고 말하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화면 대표 문장을 보시면은 We are not there yet이라고 되어 있죠. 자, We are not there yet은 우선 물리적인 의미. 물리적인 의미는 어떤 약속 장소에 갈 때 아직 도착하지 못했다. 아직 약속 장소에 가는 중이고 거기까지 못 갔다라고 할 때 We are not there yet이라든지 I'm not there yet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북한산 언저리 초입에서 만나기로 했고요. 친구들끼리 카톡을 주고받는 상황에서 아직 북한산 도착 못했어 하면 I'm not there yet이라고 하는 것. 바로 이게 1차원적 물리적 의미가 되겠죠. 그런데 이게 확장되면서 의미가 이제 점점 확장되면서 예를 들어서 어떤 기술의 발전 정도가 무엇을 할 만큼은 아직 아니다. 뭐 우리나라는 지금 이제 나로 발사를 하지만 나로 같은 우주선을 발사할 수준까지는 아직 못 왔어요라고 한다면 We are not there yet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예술이에요. 자, 이렇듯 영어 표현 중에 상당수는 첫 번째 literal 의미, 문자 그대로의 의미에서 출발합니다. 문자 그대로 이것이 조금씩 확장되면서 figurative, 즉 비유적 의미로 이제 커져 나가는 것이죠. 그렇다면 미국 어린이들, 제가 이 책에서도 몇 번 강조하고 인강에서 몇 번 이미 강조했다시피 항상 유아, 영유아들이 언어를 습득하는 과정은 반드시 리트럴부터 먼저 습득하기 마련입니다. 영유아들이 어떻게 비유적인 표현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다가 조금씩 성장하면서 비유적 표현을 많이 듣게 되고 이해하게 되고 학교에서 국어 시간에도 시라든지 소설 이런 걸 읽으면서 비유적 표현을 픽업, 자꾸 접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다수의 한국 학습자들은 문자 그대로의 의미인 리트럴 의미를 파악하는 과정이 완전히 생략된 채 처음부터 비유적 표현을 배우게 됩니다. 왜냐? 이미 중고등학교쯤이 처음 영어를 접하는 시점이기 때문이죠. 요즘 어린이들처럼 영어 유치원을 일찍 다니는 친구들은 안 그럴 겁니다. 그 친구들은 동화를 읽고 그림과 사파를 보면서 리트럴한 의미를 익히게 돼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을 거친 애들은 영어가 수월하게 입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걸 꼭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We are not there yet입니다. 아직 약속 장소에 도착하지 못했다라는 뜻이지만 이것이 확장되면서 기술이 아직 그 정도까지는 아니다라거나 남녀 관계에서 이제 결혼해야지라고 주변 사람이 얘기하니까 아유 저희 이제 만난 지 3개월밖에 안 됐는데요 뭐 이러면 We are not there yet 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영어가 바로 구어체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구어체의 특징, 즉 구어체의 특징이 뭐냐 하면 여기 보시다시피 한국어 단어를 영어로 1대1로 옮기면 10중 8구 브로큰 잉글리시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구어체 영어의 특징이. 왜냐? 우리 한국어도 가만히 생각해보면 꼼꼼히 논리적으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어떤 문어체에서? 구어체에서. 하지만 여러분 학교에서 배우는 사회시간, 국사시간, 국어시간에 나오는 그러한 문어체 어투에서는 글자 하나하나를 되게 논리적으로 설명해 두었어요. 마치 신문 기사와 같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구어체 영어에서는 자세히 이야기하는 것, 즉 specify라고 그래요. 일일이 꼼꼼하게 자세히 설명하면 오히려 되려 어색해진다라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결혼해야지라고 하는데 저희 관계가 아직 무르익지 못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구어체에서. 에이 무슨 소리예요. 아직 그 정도는 아니죠. 이게 자연스러운 구어체죠. 이것을 바로 결국에는 레지스터를 잘 지켜줘야지만 자연스러운 영어를 할 수 있다는 말로 귀결되는 겁니다. 레지스터라고 하는 것은 말의 격을 얘기하는 거예요. 즉 구어체는 구어체답게, 문어체는 문어체답게. 하지만 한국 학습자들의 상당수 이런 분들은 문어체에 더 익숙해져 있는 게 사실입니다. 따라서 어떤 말이 나오느냐? 회사에서 업무 영어는 겨우겨우 하겠는데 스몰 토크가 안 된다. 이런 말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스몰 토크를 겨우 버티기는 하더라도 내가 하는 영어가 너무 어색한 것이죠. 자, 어쨌든 그런 원론적인 얘기도 말씀드려봤고요. 구어체 영어를 잘하기 위해서는 이런 1대1 대응을 하면 안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중요한 겁니다. 원어민이 이때 이 표현을 하는 것을 반드시 들어봤어야 돼요. 반드시 들어봤어야 그거를 기억해서 쓸 수 있는 것이지 내가 영작을 할 수는 없는 것이죠. 따라서 인풋의 양을 늘릴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에? 구어체, 스포큰 영어의 인풋 양을 늘려야지만 이걸 그래서 영화를 100편 결국엔 봐야 돼요. 그러니까 그 대신 영화를 먼저 혼자 100편 보는 거는 말도 안 되게 비효율적인 거고 김재호 제가 그 행오버를 하루 5시간 갖고 정리를 해봤거든요. 그걸 정리하고 그 다음부터 안 해요. 왜 안 하냐? 야 이거는 이거구나. 그냥 김재호 영어 회화백과 구동사 백을 일단 딸딸딸 외는 게 이게 교집합이고 공통분모이기 때문에 이거 두 개 들으면 120시간인데 120시간 영화로 따지면 60편이거든요. 딱 영화 600편 보는 효과구나. 이거를 일단 진짜 딸딸딸딸 외울 정도로 왜냐면 설명을 들으면서 봐야 되는구나. 그냥 영화를 보죠. 쓸모없는 걸 너무 많이 배워요. 그래서 김재호의 영어 회화 100과 구동사 100을 그냥 일단은 듣는 거예요.
이렇게 따지면은 영화도 보는데 초보도 다 들을 수 있어요. 그냥 듣는 거예요. 그냥 진짜 계속 들어보는 거예요. 이게 진짜 중요한 말. 그러니까 영어를 우리가 왜 못하냐? 지어내서 그래서 그래요. 영어를 지어내서 하는 게 아니라 정해진 말을 하는 건데, 그러니까 영어에는 창의적이라는 게 없는 거거든요. 우리나라 말도 여러분 사실 정해진 말을 하는 거예요. 정해진 말을 하는 거라고요. 왜냐면 우리가 정해진이랑 비슷해갖고 뭐 굳어진 말을 하는 거.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그 어떤 외국인이 정해진이랑 굳어진이랑 비슷해서 외웠어. 굳어진 말을 하는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딱딱한 말을 하는 거예요. 정체된 말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정해진이라는 거는 패턴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저는 진짜 김재현 선생님 안 만났으면 영어 평생 제대로 못했을 거예요. 영어의 신. 이걸 이겨낼 수 있지 열심히 영작하는 노력을 한다고 느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많이 접하고 이 김재우의 영어 회화백에서는 거의 구어체 중심으로 꾸려놨다는 걸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구어체 영어의 특징 1대1로 옮기면 브로큰 잉글리시 나온다. 10중 8구. 문어체는 뭐다? 단어 하나하나를 공간 이동을 시키는 것이죠. 공간 이동. 그러면 거의 90%는 맞아떨어지고 제대로 된 영어가 돼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단어 실력을 좀 키우고 문법을 좀 제대로 알고 하면 문어체는 쉽게 극복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그 어려운 계약서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사실은 딱 정형화되어 있는 틀에 다 가두어져 있는 거예요. 따라서 사실 나중에는 금방 극복이 됩니다. 학습 양만 늘리면. 하지만 구어체는 시간이 곱으로 3배, 4배 걸립니다. 이 말이 뭐예요? 그럼 우린 독해를 다 잘해야 되거든요. 우리 독해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말하기랑 듣기가 빵이어서 독해를 5점인데 그 5점을 독해를 잘한다고 말도 안 되고 헛소리 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린 단어를 모르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단어 몇 개 아는지 데이터가 다 있거든요. 독해도 못 해요. 그러니까 쉬우면 그래요. 듣기 안 된다 쳐요. 그럼 제가 여러분들한테 저 영어 스크립트를 갖다 주면 여러분 독해가 될까요? 안 되는 분들이 태반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 드리고 싶고 오늘은 구어체 영어의 특징을 살펴보겠는데요. 한글은 기술이 충분하지 발전하지 못한 상태이던데 문어체 영어에서는 이 표현을 The technology isn't sufficiently advanced라고 해서 한국말과 거의 흡사합니다. 기술 나왔죠? 충분히 sufficiently 나왔죠? 발전하지 못하는 부정어 플러스 advanced라고 해서 isn't advanced라고 나왔죠. 그러니까 하나하나가 한국말에 있는 단어들이 영어에도 고스란히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 문어체의 특징이기 때문에 정말 냉정하게 이야기하면 솔직히 어렵지 않아요. 하지만 구어체 보세요. 기술이 충분히 발전하지 못한 상태이다도 We are not there yet이라고 굉장히 부드럽게 쳐버리. 이건 김재현 선생님이 잘못 말한 거예요. 어려워요. 왜냐면은 김재현 선생님이 가르쳐 특훈반을 오래 가르쳐 갖고 거기엔 좀 영어에 열정 있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러니까 영어 좀 베이스가 많은 사람들을 많이 가르치셨어요. 그래서 어려워요. 어드밴스도 모르면 택도 없고요. 그다음에 뭐 sufficiently 모르면 이거 뭔지 해석 못 해요. 그러니까 이 단어는 다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야? 아까 제가 5,000개 안 외우면은 영어는 뭘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버리기 때문에 이것을 영작하면 실패 확률이 100%가 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점 꼭 기억하면서 학습 이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We are not there yet, I'm not there yet 이것을 이제 model examples 일상 example로 한번 학습해 보겠습니다. 1번 한글 들어보시겠습니다. 모델 이그젬플 하나만 볼게요. Model examples. 아직 좀 더 가야 해. 10분 늦어. 좋습니다. 자, 친구가 야 어디야 너? 나 벌써 와 있는데 하니까 아 미안해 나 아직 세정거장 남았어. 뭐 좀 더 가야 돼. 10분 늦을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면 아직 좀 더 가야 돼가 야 이걸 만약에 지어내면 어때? I gotta go further 뭐 이런 거 되는 거. 더 가야 된다 뭐 이런 말 나오는 거예요. 만약에 we are not there yet 하면은 I'm not there yet 하면 제가 뭐 어떻게 쓸까요? It takes some more time 이렇게요. 그냥 이거밖에 안 되는 거. We are not, I'm not there yet을 모르면은 그러니까 이상해지는 거예요. 아직 거기 도착하지 못했다. 이런 느낌으로 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죠? I'm not there yet이죠. 특히나 제가 볼 때는 이 1번 같은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3명이 만나기로 돼 있어요. 근데 한 명은 이미 약속 장소에 와 있고요. 한 명은 나머지 2명은 가는 길에 있는데 아직도 약속 장소에 도착하지 못한 다른 한 명이 역시 약속 장소에 도착하지 못한 다른 한 명에게 카톡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유 야 나도 아직 도착 못했어. 아직 더 가야 돼. 이런 상황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I'm not there yet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I think I'm running 10 minutes late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 I'm running 10 minutes late라는 표현은 이 책 군데군데서 많이 소개되고 있는 표현인데요. 그냥 I'm going to be 10 minutes late라고 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I'm going to be 10 minutes late도 문제 없는데 run이라는 단어를 이때 유독 많이 쓰는데 이게 문법적 용어로는 이형식 동사고 얘가 late가 보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become이라는 뜻입니다. 상황이 이런 식으로 변화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나 10분 정도 늦고 있어 이런 말이죠. 근데 이건 관용적으로 외워두세요. 그걸 이해하려고 그러지 말고 I'm running 10 minutes late. 좋습니다. 성우 음성으로 들어볼까요? I am not there yet. I am running 10 minutes late. 좋습니다. 이제 2번 한글 듣습니다. 휴게소에 화장실이 있을 거야. 근데 요거까지만 들어볼게요. 아직 더 가야 해. 뭐 끊고 자, 싶지가 않네요. 진짜. 한 가족이 지금 강원도 어디로 양양으로 휴가를 가고 있고 고속도로에 있습니다. 근데 애가 이제 화장실 엄마 가고 싶어라고 하니까 휴게소에 화장실 있을 거야. 근데 아직 더 가야 돼.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저기 조금만 참아라. 그러니까 뭐죠, 여러분? We are not there yet이죠.
We are not there yet. 그래서 이렇게 하면 더 가야 된다는 얘기고 휴게소에 화장실이 있을 것이다라는 것은 rest area라고 하면 된답니다. 휴게소 이런 것을. 그래서 the rest area will have a 화장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돼요. 그러니까 주어 잡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주어. rest area를 주어로 잡는 게 쉽지 않고요. 아마도 여러분 휴게소에 이것을 문장 뒤에 at 휴게소 이렇게 영장하는 사람이 많을 것 같거든요. 제 그렇죠. 생각에. There is 그래서 그러지 a- 말고 그렇게 the 하겠죠. rest area will have bathroom 이런 식으로 하는 게 훨씬 진짜 자연스럽다고 예술이야, 합니다. 설명이. 그리고 we are not there yet 이 되겠죠. 한번 들어볼까요 이제? The rest area will have a bathroom, but we're not quite there yet. 좋습니다. 자 여기서 하나의 기능어가 들어갔는데요. We are not quite there yet이라고 했습니다. 이 부정문에서 한참 가야 돼. 부정문에서 quite를 쓰면은 어떤 효과가 생긴다? 문장의 세기와 강도, 말의 세기가 약해지는 효과를 가집니다. 그래서 야 거의 다 오긴 왔는데 아직 휴게소까지는 못 왔어를 조금 톤 다운 시켜서 얘기하는 거예요. 톤 다운 여러분 이런 게 있죠. I'm not sure가 뭐죠? 나 잘 모르겠어 이 말이죠. 근데 I'm not quite sure 이러면 확실히는 잘 모르겠어 이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I'm not sure 하면 되게 생뚱맞게 들리거든요. 난 모르겠는데 이런 말인데 I'm not quite sure라고 하면 좀 더 자연스러워요. 글쎄 100%는 내가 자신이 없는데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이때도 그런 느낌으로 한 얘기입니다. 좋습니다. 이제 3번 들어보겠습니다. 이거 진짜 계속 보여주고 싶어. 진짜. 근데 그렇게 보면 끝도 없어요. 그냥 인강을 보셔야 돼요, 여러분. 진짜 인강을 보셔야 돼요, 이거는. 너무 설명이 예술이어서 제가 여러분 많이 보여드렸잖아요. 제가 보여드린 게 여러분 막 통으로도 몇 개 보여드렸는데 뭐 20분의 1도 안 보여드린 거예요. 그거보다 아직 95%가 더 있는 거예요. 진짜 엄청나죠, 그렇죠? 그래서 진짜로 이 영화를 그냥 보는 거는 세상에 그렇게 비효율적인 게 없고 그냥 무조건 김재우의 영어 회화 100과 구동사 100을 들어야 된다. 무조건 들어야 된다. 왜냐면 단어만 외운다고 안 들릴 거거든요. 왜냐면 구동사가 너무 많고 영어식, 구어식 표현이 뭔지가 우리의 뇌에 안 박혀 있기 때문에 김재우 영어의 100을 들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자막 켜고 봐야 하나요? 끄고 봐야 하나요? 이거 초보는 여러분 무자막으로 먼저 보면 안 돼요. 아예 안 들릴 거거든요. 그냥 포기할 거예요. 그래서 그냥 영화 미드 보듯이 한글 자막 켜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이 뭔지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무자막이에요. 그 다음에. 그럼 한 20-30% 들리실 거예요. 듣는 만큼만 들으면 돼요. 그 다음에 영자막. 그 다음에 내가 못 들린 거를 체크해야 돼. 그때 중급은 뭐예요? 애초에 처음부터 무자막이에요. 그래야 이제 쭉쭉 늘어요. 그러면서 영자막, 마지막이 한글 자막인데 저는 요즘에 이게 조금씩 생략이 가능해요. 왜냐면 이미 영자막에서 다 아니까 내용을. 근데 생각보다 제가 잘 모르고 있는 것도 많아서 이게 여러분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는 작업이고 굉장히 뭐랄까 노력이 많이 필요한 작업이에요. 그냥 멍 때려서 보는 게 아니에요. 제가 진짜 너무 열심히 설명해서 이게 두통이 나오는데 그 다음에 핵심은 뭐냐면 여러분 시간이에요. 시간. 방법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이거 하루에 2시간씩 봐야 영화 보는데 2시간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하루 2시간 하면은 3일에 한 개 볼 수 있는데 1년 열심히 보면 100개 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과연 영화 2시간 볼 시간 없는 사람이 몇 프로 될까? 없는 분들도 있겠죠. 10% 미만일 거예요. 대부분은 낭비하는 시간만 잘 모으면 되고 써야 돼요. 저는 이거 마이 피처 셀프 노트에 적고 있거든요. PDS 다이어리 강추합니다. 일단 PDS 다이어리 같은 거 써보면서 내 빈 시간이 뭔지를 찾아내야 돼요. 그 다음에 거기에 영화 보기를 때려 넣어야 돼요. 여러분 안 쓰면은 실행이 잘 안 돼요. 그 다음에 그 달성률도 확 떨어지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 김재우의 영어 회화백 이거 잘한 분들 보면은 공통점이 있는데 PDS 다이어리를 써요. 왜? 그분들은 시간 관리가 잘 되고 자기 남는 시간, 그 다음에 굉장히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시간 관리를 잡으니까 영어가 따라오는 거예요. 영어가 따라오는 거예요. 저는 PDS 다이어리 저희 뭐 1년형도 있고 3개월형도 뭐 1년형 이제 판매 끝나면은 3개월형도 나오고 6개월형도 나오잖아요. 그렇죠? 만년형 나오잖아요. 무조건 PDS 다이어리 써보세요. 그러면 이거 잘 될 확률 2배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막 안 봐야 된다 봐야 된다 그게 다 틀린 얘기예요. 여러 번 보면 되는 거예요. 이게 기계학습의 원리랑 맥락이 비슷해요. 그러니까 똑같은 건데 나한테 뇌에 계속 피드백을 주는 거예요. 영자막 볼 때는 안 들리는 걸 캐치하는 거고 한글 자막 볼 때는 뜻을 캐치하는 거고 이렇게 여러분 100편 이런 식으로 보시죠. 사람들이 이렇게 어떤 사람은 기울기가 낮아서 요만큼만 늘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진짜 이만큼 늘 거예요. 무조건입니다. 아셨죠? 저는 계속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거를 실제로 하면서 중간중간에 어느 정도 늘었는지 계속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기까지 찍고 다음 시간에 또 알찬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또 만나요.